안녕하세요, 김뽀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임용고시와 관련된 팁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2차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1차 시험 직후에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수업 실연이나 과정안 같은 경우에는 꽤 어려움 없이 준비를 하시는데 대부분 면접에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면접과 관련된 팁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의외로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정답을 앞에 얘기하고 뒤에는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이야기하는 식이에요. 두괄식으로 답변을 해야 면접관이 채점하기에도 편리하고 나의 답변에 대한 전달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면접 문제가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더욱 호소력 있고 전달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덕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행사나 행정 업무, 교육 활동들을 같이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인성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덕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현장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행정 업무, 행사 준비, 교육활동 계획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의 인성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어떤가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 봤을 때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게 좀 더 답변이 귀에 명확히 들어오고 채점하기에도 유리하지 않나요? 첫 번째처럼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뒤로 뺐을 때 면접관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면서 그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먼저 협력이라는 키워드, 답변 키워드를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풍부하게 얘기하면은 좀 더 채점하기에도 용이하고 전달력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면접은 나의 답변을 면접관한테 인정을 받아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신뢰감 있고 더 전달력이 있는 말투로 어필을 하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이 말투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평상시 말투가 좀 어리숙해 보이고 신뢰감이 있는 말투와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아나운서의 영상을 좀 관찰을 해서 거기서 팁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나운서상을 조금 선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아나운서를 한번 따라해볼까 하고서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원래 말투대로 면접을 봤다면 아마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호소력이 있어 보이고 신뢰감이 있어 보이나요? 답변을 할 때 목소리에 힘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너무 말투가 어리숙하면은 사실 그 답변 내용마저도 신뢰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투나 목소리에 좀 더 신뢰감과 전달력이 있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 아나운서분들의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고 관찰했는데요.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쉬었다 가고, 어느 부분에서 말을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지 분석을 해가면서 좀 더 전달력 있는 저만의 말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투가 조금 호소력이 없고 신뢰감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나운서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할 말을 까먹었을 때 대처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생각하는 답변을 급하게 말하려다 보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을 어버버거리게 되거나 말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급하게 말을 하려다 보면 더욱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역시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을 하는 이유는 놀이를 부모들과 함께 공유하며 이렇게 어버버거리고 급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잠깐 멈춰가는 게 더 침착하고 차분해 보일 거예요. 부모의 놀이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잠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통신문이나 부모 상담과 이렇게 이어간다면 실수를 하더라도 차분해 보이고 침착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 같아 보여서 아마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의 내용과 관련된 팁인데요. 내 면접 답변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예시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면 사실 그 말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최대한 예시까지 들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냐는 면접 지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순간이 행복한 만큼 저 또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당당한 포부를 갖고 있어서 좋지만 구체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감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이고 예시를 추가한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더 이 교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봤구나 라면서 좀 더 신뢰감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습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시까지 연결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풍부한 답변을 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서론보다는 본론에 충실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을 예시로 들었을 때 서울에서는 즉답형 답변 시간이 꽤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론보다는 본론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서론에는 딱히 채점될 만한 요소가 없고 본론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에 따라서 면접관들의 체크하는 그 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서론은 포기하고 본론을 더욱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너무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는 고민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본인의 지역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하시고 서론에 채점 점수가 없어 보인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서론을 포기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컨설팅을 받을 때 서론을 포기하고 바로 본론 답변부터 말씀을 드렸더니 강사분께서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면접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듯 하지만 막상 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방법들을 한 달 혹은 한 달 반 동안 연습을 하신다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선생님들이 습관이나 내면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 이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